증조부가 그 성종의 11번째 아들이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왕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산과 언덕. 근데 요것이 이제 요 조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한다든지, 아까는 이렇게 선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훨씬 더 극명하게 된다든지, 또 이렇게 그 솟아오른 산들이 좀 이렇게 격렬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색채가 뚜렷해야 좀 분명한데 약간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바위나 이렇게 이제 언덕들이 막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격렬하면서도 좀 이제 그 불안정한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좀 갈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요 그림, 이런 그림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아까 거보다 훨씬 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좀 무게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하단부 이쪽으로 이제 무게가 좀 치우쳐 있는 이것도 이제 편파구도인데, 앞서 봤던 이제 그런 그림들보다 조금 더 흑백의 대비가 이제 강하죠. 그렇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또 그 바위 이런 거 나타날 때는 이제 문법, 그런 이제 문법들을 이제 강하게 하고, 또 이제 주봉 그게 그리고 소나무 보면 소나무의 어떤 그 뒤틀린 모습,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그 우울한, 이제 좀 격한 이런 감정을 표현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또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 개울에 이제 통나무를, 여기 이제 요 아이와 요거 사이에 여기 이제 통나무인데 그거를 사이에 두고서 이 아이는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고, 아이는 나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의 요소 같은 경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자 견려도라고 하는, 동자가 나귀를 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귀가 흔한 동물이었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나귀, 그쵸, 뭐든 많이 등장을 하죠. 뭐 이제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시조를 또 한번 보자면은, 예. 강호의 이거는 이제 권호문이라고 하는 이제 또 문인의 한거 18곡. 한거 18곡, 이거 틀렸네요. 19수 중에 4곡입니다. 그러니까 한거 18곡은 한거 18곡인데 서사가 하나 있어서 전체 시조는 19수로 구성이 됐어요. 이제 교정을 봤는데 그거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는 자꾸 이렇게 안 보여요. 19수 가운데 네 번째 노래인데요. 이 권어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작가는 이렇게 뭐 이제 또 과시를 보고 벼슬에 나가고 했지만 그걸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은거하면서 이렇게 또 학문에 매진하고 싶은데, 또 어머니의 바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의 바람은 이제 가서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급제하고 더 이렇게 올라가야지 막 이런 거를 이제 독려를 해서, 그거를 이 한거 18곡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러한 갈등을 이렇게 담아내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이게 바로 그 갈등을 노래한 거예요. 가장 그 모든 시조를 통틀어서 제일 첨예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강호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리려고, 강호에 놀고 싶은데 성주, 그러니까 임금, 그러니까 벼슬 하는 거. 그러려면 내가 그걸 공무원 생활 안 해야 되고, 성주를 섬기자니 내가 가서 이제 국가공무원 돼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소라. 여기서 지금 그 즐거워하는 바와 즐기자고 하는 바와 어긋나고, 그래서 혼자 기로에 서서 갈대올라 하노라.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의 뜻을 따르자니 그럼 또 내가 여기서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막 이제 갈등을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이제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은 이제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냥 자연에 응가하며 나 좋아하는 공부하고 학문하고, 혹시 또 지금도 자녀나 분들이
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그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그 출처의 갈등.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출처라고 하거든요. 나갈 것이냐 머물 것이냐 하는 거죠. 출처의 갈등을 첨예하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조 작품도요. 뒤로 가면서 굉장히 안정을 희구하면서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노래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또 17세기에서 연문가라고 하는 신계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작품인데요. 이제 삼수 가운데 이제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에 제가 3년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는데 삼수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들어 강호에 누웠으니 님 향한 단심. 그러니까 물러나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단심에 잠든다 잊을 소냐 천리의 일편 혼몽이 오락가락하란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금가 같은 경우도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타고난 그게 있잖아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거나 하셔서 그 버리지 못하는 개인만의 습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규호 선생님도 맨날 공부하신다고 평생 습관이 그거 하겠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쉬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해요. 네,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제일 편하고 여기도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저 성당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성당 뭐 이렇게 성가대 모임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쉬어? 저 아닌데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쉬면 스트레스, 공부할 땐 편안함. 뭐 이런 거 지니고 있는 근무. 그러니까 이 신계영이 너 해오던 게 있어서 은퇴했으면 그냥 놀고 먹으면 될 텐데 자나깨나 나라는 어떻게 될까? 임금님은 뭐 하실까? 본인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텐데. 예,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의 모습을 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것들이 이제 그래 왔으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성리학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담이라고 하는 그런 평담의 미의식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중용의 도를 추구하는 사대들이 이제 산수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 이런 것. 근데 제가 몇 시까지 이걸 끝내면 되는 건가요? 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이제 하고 그냥 더 맞춰서 한 12시 반 이렇게 고치는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밍밍한 걸 좋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생태 많이 얘기하고 뭐 웰빙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성리학의 시대가 되면은 딱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환경 뭐 이런 것들도 그 자체가 다 이제 생태고 환경이고 막 다 이렇잖아요. 예,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산자락, 뭐 그윽한 계곡에 이렇게 이제 그 내물에 발 담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그 그린 앞서 그 봤던 이경윤 그 산수인물도 그린 그 이제 그 화가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이경윤의 다른 그림도 굉장히 이제 평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 탁족도 해서 특별히 이제 그 탁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우리나라 또 굉장히 그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어부사시사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이요. 그 중국 구런의 초사 거기에 이제 어부사가 등장하는데 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연보의 어부사, 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관념인데 이게 이제 그렇죠. 구런이 추방을 당해서 어디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게만 수심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쫓겨났어. 근데 지나가던 어부가 넌 3년 돼본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니?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색은 왜 그래? 뭐 그랬더니
제가요, 내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르고 올바르고 어쩌는데 바른 말 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구런이가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쭉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물이 맑은 물에서는 네 각근을 씻고 물이 흐리면은 발을 씻으면 발을 씻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발을 씻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추위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건데 왜 너 혼자 고고한 척해서 쫓겨나고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소신을 펼 때 펴야 되고 알 땐 아닌 거고 이런 것인데, 불어는 너무 고고하게 이제 해서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부와 구런의 대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구런의 이제 자기의 이제 또 다른 자아가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 탁조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세족식하고는 다른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 그냥 순응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근을 안 씻고 발을 씻는 그런 뭔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불해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예장 소요도 그러니까 막대기 끌면서 소요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지팡이 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또 걷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면서요. 예,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소요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대로 거기에서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도 쭉 관조하고, 이런 그냥 세상에서 탁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거니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평단미에서 이제 근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그런 어떤 평단미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조선 백자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선 백자 보면 정말 아무런 장식도 없고 그런 건데 정말 깨끗하고 단아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고려 청자도 아름답지만 또 백자는 백자대로의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이런 어떤 여백의 미,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지배적인 이런 게 시대였다는 것이죠. 해서 이제 여기에 이것을 또 이제 좀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산 구곡가. 그러니까 고산의 9골짜기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 그러니까 주자의 무의도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무의산의 9골짜기를 노래를 했는데 그거를 본받아서 율곡이 고산 구곡가라고 하는 것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담백한 그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구현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대단한 묘사를 한 것은 없는데 굉장히 이렇게 진짜 좀 단박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떠올라져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고산 구곡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고산의 9골짜기를 노래하면서 또 각 작품마다 또 계절을 입혀요. 그래서 여기서는 봄, 여기서는 여름, 또 그러니까 사시의 순화를 노래한다고 하는데 사계절, 춘하, 추동도 노래하고 그렇게 되면은 4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뭐 하루의 4때, 그러니까 단주 모야라고 하는데요. 새벽, 아침, 낮, 저녁. 그래서 하루의 4때.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서 굉장히 작품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것인데, 그 중에 이제 2곡과 4곡,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서연이 서사가 좀 있어서요. 네. 이제 작품 수로는 3번째 작품, 5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2곡은 얻으면요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2곡은 얻으면 취병에 잎이 퍼졌다. 그래서 쭉 이제 병과 병풍처럼 가르치는. 그래서 녹수의 산조는 하상기음하는 적에 반송의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으라. 또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렇게 푸른 나무가 나무숲 이렇게 있고 산새가 오르락가락 하면은 그런 어떤 여름 경치 그냥 그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곡에서는 어쨌든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조금 저물었어요. 사곡은 어디네요? 송해에 해 넘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곡은 여름경 했는데 사곡은 또 해를 넘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절, 하루의 시간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순환 구조를 해가면서 계절도 저물어가고 시간도 저물어가고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담심 암염은 온갖 빛이 잠겼으라서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겨워 하노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녁 때 그 소나무 언덕에 해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연못에는 또 바위 그림자가 비치고 이렇게 또 여기 또 경치도 좋은 동네고 해서 주변에 가면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의 못이 깊을수록 좋은, 깊을수록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흥겹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노래를 했고 그 다음 것은 이제 잘 아는 윤선동의 어부사시사 춘사 중에서 1년과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한번 머릿속으로 탁 풍경을 그리면요 이렇게 탁 이제 그려지죠. 앞내 안개 걷고 뒷매에 해가 비친다. 딱 이제 아침이 돼서 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딱 그래서 안개 거치며 해가 딱 비치고 그러는 풍경. 그래서 밤물은 어디 가고 낮물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강천에 온갖 빛이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구나. 그래서 강천에서 저 먼데 왜 아련하게 보이면 더 멋있잖아요. 잔디밭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은 또 아닌 거. 사람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모를 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알고 나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생기고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은 늘 이렇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어천의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이렇게 보일락 말락 하면서 그래서 두어라 맑은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그래서 그냥 맑은 곳에서 이렇게 맑은 자연에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치를 이렇게 또 노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왜 마음만으로도 이렇게 작품을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작품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제 16세기, 그래서 17세기 초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겪고 이제 영정 시대, 그러니까 18세기 정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제 딱 바뀝니다. 굉장히 이제 그냥 그 삶을 노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주류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 후기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런 그림 산수화가 없는 건 아닌데 주류가 바뀐다는 것이죠. 주된 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속화와 풍속시조가 이 시대는 많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예술은 삶의 모방이다. 이건 한두 사람의 한 말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굳이 제 말로 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전쟁을 겪고 나면서 그러니까 자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위기를 겪고 나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른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일컬어서 영정 시대라고도 하고 조선의 근대화 혹은 또 조선의 르네상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조도 사대부 중심에서 평민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평민 가객들, 또 시조 가단 이런 거 등장을 해서요. 본격적으로 시조를 연구하고 창법도 개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요사를 볼 때 과거에는 그냥 취미 굉장히 어설프게 가수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엔터사가 생기고 기획사가 있어서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가단,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내용 그런 것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조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성리학으로 수기치인했을 때는 영남, 호남 이쪽 지역에 중심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또 이렇게 풍류가 어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화사 쪽 서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놀게 되는 거. 그렇게 돼서 이때는 이제 삶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경화사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작가 이정보라고 하는 작가도 등장을 하게 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향촌의 즐거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확 그림 일단 뭐 그냥 한눈에 봐도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김홍도 이제 무도 춤추는 아이 그러니까 풍악을 올려라 뭐 이러면서 춤추며 한다든지 벼타작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이렇게 이제 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도 보면은 가을 타작 다한 후에 동네모와 강신할제 김풍원의 매더진은 이제 매더진 노래하는 거 박관룡의 되롱이춤 어깨춤 좌상의 이존이는 저 위에 이제 그 동네 이제 어르신은 뭐 재밌다고 박수 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막 이렇게 된다든지 또 이제 뭐 취하느니 늙으니요 웃느니 아이로다. 그러니까 마시고 애는 좋다고 웃고 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또 흩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막걸리에 이제 고개 숙여 권할 때마다 뒤라서 흐르장구 이렇게 장고 소리에 개인 노래 차례로 춤을 추는가 탁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술잔 돌리며 마시고 놀고 막 이러는 모습들 혹시 끝나고 나서 그러시나요? 예, 좀 딱 그 모습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정호라는 문인이 되게 좀 독특한 문인이에요. 그래서 연한이씨 굉장히 좋은 집안의 자제인데 아주 그 자유분방한 성격도 지니고 뭐 직원들 자주 하고 그래서 파직되고 좌절되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는 굉장히 또 강직함을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또 풍류를 질타하고 즐기며 노는 거를 좋아해서 또 약간 이제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이 더 많더라고요. 뭐 어느 기생한테 또 물러난 기생한테도 먹고 살 거 없게 됐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뭐 그냥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기생이 가장 멋있는 남자하고 꼽았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요 시조 위백교의 요 시조는 이제 그 장흥 출신의 문인 이런 것인데 이건 이제 농가 구장이라고 하는 그 작품 중에서 농촌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요 농가 구장은 이제 그 서울 모습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장흥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추수 끝나고 뭐 이런 상황 이런 것들로 그렇게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에로틱한 조선 후기 보통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사상시조 하면은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에로틱이 이제 따라 붙잖아요. 음란 패설 뭐 이런 거. 시조로도 야한데요. 이제 그림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이쪽 그림은 조금 좀 온건하고요.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또 야한 그림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그림도 이렇게 여기 막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기녀랑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풍미 환장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산수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 달라졌잖아요. 일단 산수하고는 그래서 이건 이제 쌍검대무 그래서 이제 그 쌍검 칼 그래서 이제 같이 대하면서 그런 이제 무희들 그래서 요 두 무희와 이제 구경하는 요 또 사람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고 이거는 상춘야흥 봄밤에 이제 그 봄밤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해원 그러니까 그 신윤복 그 이제 그림책 있는 것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해원전 신첩이라고 하는데 있는 건데 새벽에 있는 귀족들이 악공 기생들을 불려서 이제 즐기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비슷하게 가인이 낙매곡을 월하에 빗기분이 그래서 양진이 날리듯 나무배와 다 지거다 내게도 천금준마 있으니 바꿔볼까 하노라 해서 이런 것도 역시 그 달밤에 미인 데리고 노는 이런 풍경 같은 이런 또 작품들. 이것도 아까 뭐 출생
그 산절로 수절로 하는 거하고 굉장히 거리 있는 모습이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또 신윤복의 이제 미인도 같은 그림들도 이제 이때 또 이제 있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보면은 가을밤 그 그러니까 밝은 달에 밤만 피우는 연꽃인 듯, 그 미인을 노래한 거죠. 동풍 새우에 조는 해당하인 듯. 항상 이제 그 미인 하면은 그 꽃의 비유가 많이 쓰였는데, 그런데 절대 제일 예쁜 꽃은 너야 하는 거. 예. 요즘은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납니다. 성희롱 돼서 요즘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칭찬으로 꽃 같다 하는데, 그럼 젊은 애들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불쾌해하면서. 그래서 참 그런 이제 난감함이 조금 이제 칭찬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뭐 시대가 이제 또 이래왔었기 때문에 해설이제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신윤복의 미인도란다든지, 연당의 여인, 연상의 여인 아니에요. 이거는 연당입니다. 연당의 여인에서 이렇게 탁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미인도.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재밌죠. 시로도 미인을 노래하고 그림에서도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이건 이제 여기가 월화전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많이 유명할 거예요. 많이 유명한데, 그래서 달밤에 몰래 미래를 나누는 거죠. 미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한 것 중에 제일 덜 야한 걸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기방무사라고 하는 것인데, 기방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방에 일 없이 가서 그냥, 근데 이게 기녀고요. 요거는 기녀 몸종이에요. 예. 기녀 그 기생이 어디 외출하고 나왔다 들어와 보니까 기반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참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시조로도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정보 이제 4대 군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왼쪽 거, 그러니까 이쪽 거는 그렇게까지 외설스럽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미인을 얘기한 것인데, 생매 같은 저 각시 남의 간장 그만 그써. 그래서 몇 가지나 해주로, 그래서 뭘 해줘야 네가 나한테 오겠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비단장어, 대단치마, 구름 같은 북두다리, 옥비녀, 행절비녀, 은장도, 금장도, 강남서 나온 산호 가지까지, 천도 금가락지, 석풍 황진주 담게 그래서 수초회를 하여 주마. 그러니까 뭐 지금 같으면 명품 사주고 막 이래 가면서 짜는 것이죠. 저모니만 1만 양이 꿈자리라 꽃같이 웃는 듯이 천금 싼 언약을 잠깐 허락하셔서 다 그러니까 잠깐만 허락해 뭐 이러는 것이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오른쪽의 작품은 아까 그 이제 오른쪽 그림과 이제 맞먹을 정도로 정말 음란한 시조인데요. 이거는 화자가 여성 화자로 돼 있어요. 근데 예전 사설 시조 보면은 이렇게 음란한 거는 다 여성 화자라는 것이죠. 쓴 거는 남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더 흥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난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여자들 더해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내지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면 별로 흥미롭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정갈해 보이고 그러는데 걔가 말이야 하면 더 흥미로울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저런 걸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성 화자가 쓴 그 사설시조, 음란 사설시조는 이런 정도예요. 이게 왼쪽에 이렇게 그냥 미인을 탐하고 뭐를 탐하고 이런 건데, 여성 화자가 되어 있는 것은 막 이제 그 음란했던 행위가 막 등장하는다든지, 그래서 간밤에 자고 간 그럼 아마도 못 잊어라 하고 샀어요. 저희 이거 이제 학생 때 이 시절 때 이제 어떤 친구가 이걸 딱 읽게 됐는데, 어떤 페이지를 읽어봐야 했는데 이 시조가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장 딱 읽었어요. 중장 딱 읽을 때 선생님이 건너뛰어. 그래서 저도 배운 대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와얀놈은 기와하는 것이고 뭐 사공놈은 이제 이렇게 노젓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종장에서 전후에 나도 무던히 겪었을 때 참 맹세하지 그놈은 차마 잊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정도 시조에서는 도시 유흥이나 이런 뜻이 좀 담은 이런 이제 사설의 시조, 성적 욕망을 담은 이런 시조가 많아서 이게 과연 이정도 시조 맞아 아니야? 뭐 논란도 있는데 뭐 맞을 거라는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뭐 질타하게 놀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설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조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와 무관하지 않게 늘 그 시대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 혹은 또 이제 문화 노래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문학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노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문화 이렇게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봤던 거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노래로 단가 가곡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천구 영원, 가곡 원류 그런 책에 시조라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해동 가요 그냥 그렇게 노래였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제 그 시절 가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조라는 명칭이 생기고 또 시조 부흥 운동 이렇게 되면서 우리한테는 현대 우리한테는 시조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현대 시조로 발전을 해서 또 그 현대 시조가 지금 그대로 현대 시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조 시인들이 다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그 현대 시조가 영향을 미쳐서 신채시가 나오고 해남선 이제 최남선의 뭐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거, 뭐 쥐어하는 불놀이 자유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현대시로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노래로서는 이제 그 창가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시기가 있으면서 불려주다가 그 창가에서 대중가요로 해서 또 지금의 그 뭐 많은 가요까지 혹은 또 시조 이 과거 이 창 그대로 가곡창 시조창 그대로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시조지만 너무 다양한 거예요. 지금 현재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얘네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시조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시조에서 많이 그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조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뭐라 그러죠? 가곡, 그러니까 가곡창 아까 불렀던 그런 가곡창은 96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2010년도에는 그 유네스코 그 인류 무형문화 대표 목록으로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자면요. 시카고 세종문화 시카고에 그래서 그 지금 세종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해 시조 대회를 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맥킨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맥킨 교수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시조에 아주 그 꽂히셔서 시조 강의도 하고 영어로 시조 창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영국 고등학교 이런 데서 시조 수업을 합니다. 시조 수업도 하고요.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미국의 시조 힙합 그룹이 있는데요. 황진이의 시조, 이게 청살리 벽계수야 이거를 가지고 그것과 랩을 연결해서 힙합으로 공연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동영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저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다음 거는 저기 BTS인데요. BTS의 노래를 저희가 학교에서 콜로키움 하면서 BTS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낚여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BTS
심지어 BTS가 오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BTS 노래의 뿌리에 한국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결시키는 이제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BTS도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 이제 세계에서도 시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지금 또 여기에서 예로 들지 않았지만 시조를 모티프로 해서 제가 아는 재즈 피아니스트는 어부사시사를 가지고 재즈 피아니스트 곡으로 해서 피아노 곡으로 해서 연주를 한 게 있고요. 또 그 한예종에 있는 그 임준희 교수라고, 거기는 이제 어부사시사에서 심포니 어부사시사에서 아주 그 국악 오케스트라를 해갖고서 굉장히 웅장한 곡으로 작곡해낸 것도 있고, 그 송골매, 여기 계신 분들은 송골매들 아시죠? 송골매의 노래 중에서도 어부사시사가 있습니다. 춘사가 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괜찮아요. 지금 나왔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송골매 그 그룹이요, 국악을 좋아해서 또 그 하늘나라 우리님이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 그것도 청구영원에 있는 사설 시조를 가지고 노래를 한 것이고, 근데 지금 요즘에 트로트 노래 가서 보면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나훈아 씨의 홍시, 또는 박일로의 조홍시가 매우 닮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시조는 죽어 있는 그 옛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서 숨지는 시조 장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시조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조가 확실히 노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수님 잠깐 쉬시고 저희들 소장님께서 연구소 공지사항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공지사항